한동훈이 정치를 다시 할 모양입니다. 나 이거 참, 아니 뭐 설날에 누구를 만났네. 별의 순간이니 뭐니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한동훈은 배신자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거짓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때 정치인들을 잡아가두고 국회의원들 가두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분열시킨 뒤에 탄핵을 주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백보양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안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비상계엄 당시에는 어떤 것도 사실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정치인들 끌어내린다든가 뭐 국회의원들을 잡아간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뭐 지금 와서 확인되는 상황이지만 홍장훈이니 곽종근이니 공작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때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다. 정치인들이 잡아가두려고 했다. 그 마치 뭐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한 것처럼 뭐라 한 거예요. 거짓말이죠. 한동훈이 그런 발언들을 할 때 하나도 확인된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좌파 좌익 친북 친중 진영에서 반윤석열 진영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선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임의로 신뢰하고 그것으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되죠. 이런 결정적 순간에 반국가 반대한민국자들하고 그들의 공작에 부안을 동해서 국가에 해를 준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위협을 준 사람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뭐 좌파 우파 다 떠나가지고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통 보수 안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이제 한동훈 쪽에 붙어가지고 한동훈 대선 나오라고 종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무슨 대선이.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 왜냐면 그런 분들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에 예전에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들 왜 저러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하는 대답은 보수 중에도 가치지향적인 보수가 있다. 이익지향적 보수가 있다. 이익지향적 보수는 가치를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수가 주장해왔던 소중한 가치, 자유, 통일, 뭐 복음까지도 그들은 어용, 차용을 해왔을 뿐이다. 또 이익지향적 보수들의 특징은 신앙이 없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는 원래 성경적 가치를 지키자는 건데 그런 분들은 그냥 흉내를 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삐져버리고 틀어져버리고 사적인 감정이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소중하게 주장해왔던 보수적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데 오히려 앞장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앞장서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속내는 미움 증오죠. 윤석열에 대한 미움과 증오예요. 정통 보수라 그러는데 이준석 띄워주고 한동훈 밀어주고 심지어 한동훈 보고 대선 나가라는 식으로 종용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미움과 증오죠. 윤석열에 대한 미움과 증오. 윤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주도했기 때문에 보수층에 쌓여져 있던 감정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피해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보수 인사들을.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게 현실이 그게 아니구나. 친북 친중 주사파들의 실체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된 거죠. 그럼 그가 주장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금 정통 보수 중에 윤석열 탄핵하라고 앞장서는 분들 보면은요, 그 박근혜 탄핵 때부터 쌓여왔던 감정, 윤석열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여전히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 에너지원은 증오심입니다. 미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부정선거인데,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단정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문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증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적어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되게 기자 출신들, 언론인 출신들이 많은데,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그들은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사람들마저 절대적 악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은 윤석열에 대한 미움 증오처럼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증오로 움직여요. 게다가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들이 많은데, 기자와 언론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믿죠. 크로스 체킹해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의혹만으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보수들 보면은 자신이 확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저한테 절대 기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기자는 한국에서 거짓말쟁이 선동가와 동일시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자 생활을 상당 기간 했었는데, 기자 생활할 때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사파를 제가 저 혼자 취재했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주사파들은요, 대학교 때부터 부정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거는 혁명의 물맷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부정이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정황들, 증거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입증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른바 기자, 언론인 출신들의 이 철저히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분들 보면은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없어요. 주사파들의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사파가 뭔지 잘 몰라요. 데스크에서 그 기사를 봤을 뿐이지 현장에서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벌였을지, 심지어 그들이 중국과 온갖 반국가주의자들이 뭘 했을지에 대해서 그냥 데스크에서만 봤을 뿐이에요. 현장에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주사파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은 그들은 거짓말쟁이, 선동가, 음모론자로 낙인을 찍어버리죠. 심지어 친일파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라고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굉장히 지나친 주장인데, 그런 지나친 주장을 지탱해주는 힘은 뭔가 아니, 증오심이에요. 미움입니다. 결국 같은 거죠. 윤석열에 대한 미움과 증오,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그들을 움직이는 건 미움과 증오심이에요. 한동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11.6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정보만을, 이게 좌파 좌익 진영에서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믿고 탄핵에 앞장섰을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본인 대통령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한동훈은 아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라든가 탄핵을 앞장섰던 자들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웃됩니다. 그런데도 왜 그랬을까? 배신자 프레임을 스스로 왜 짊어졌을까? 증오심이에요. 미움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과 만나는 정통 보수 인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들을 엮어매고 있는 건 미움과 증오심이에요. 근데 미움과 증오심으로 모인 사람들은요 결국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라는 게 떡고물처럼 윤활유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 이익이 사라지면 원수되는 거죠. 게다가 그 정통보수라는 분들 저렇게까지 윤석열을 물고 늘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를 저렇게까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난도질을 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평생 친북, 종북, 조사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라고 주장해온 분들인데 지금 친북, 친중, 종북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저 억지와 궤변과 선동과 거짓말과 또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위법 위헌적 행태들, 공수처에 저런 막 나가는 행태들, 민주당의 폐악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죠.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미움 증오 때문이에요. 윤석열이 더 미운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증오심이에요. 미움이에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기 때문에 악인들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죠. 말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한 악인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집니다. 이분들 레떼를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공산주의보다 윤석열이 미운 거죠. 공산주의보다 부정선거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더 미운 거예요. 뭐 이름 붙이자면 용공보수죠. 용공보수.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모습. 한국이 만약 공산화된다면 홍콩 같은 적화가 돼버린단 말이죠. 주사파들의 탓도 있지만 반은 용공보수들 때문이에요. 용공보수들. 그분들이 저런 초식공룡 같은 국민의힘 보수정당 평생 비판했던 분들인데 비겁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국민의힘 예전에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뭐 그런 세력들 말입니다. 북한이 남침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인공기 휘둘 세력이다 뭐 그렇게 비판해 왔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용공이죠. 이 용공 보수들 말고 가치지향적인 보수, 성경 기반적인 보수들이 나와야죠.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뭐 하는 분들은 하는 분들이고 사라지는 세대는 사라지는 세대고요.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헛소리 하도록 내버려두고 주님의 선한 뜻,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감당할 자들이 나와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적인 감정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밉고 싫고 뭐 이런 거 떠나가지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미움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증오심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이 타락한 옛사람이 부패한 겉사람이 죽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미울 거 아니에요. 자기를 가해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근데 그 원수들 앞에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회개했죠. 아니, 원수들 잡아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지존자의 그네 전능자의 나에게 아래 머문 겁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붙잡힌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 미움, 증오, 분노, 성냄, 억울함, 원통함 다 사라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뻐하시는 뜻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는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거예요. 북한의 우상 숭배에 지는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무너질 지어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산산이 깨어질지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영공 위에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시어 승리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